저희의 기술 모델을 이용한 반도체 신기술 분석에 대해서 발표할 이광호입니다. 사실 소위 말하는 책과 가다 보니까 진짜로 이게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도 지금 머릿속으로 멜붕이 왔는데 최대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 연구는 서론에서부터 보신 것 같이 결론으로 이렇게 주로 주 내용은 사회 쪽입니다. 사회 쪽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반도체 공정은 크게 전공정인 팹과 후공정인 패키지 공정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본 연구에서는 대표적으로 지금 죄송합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우리 패키지 공정에 대해서 말씀드릴까요? 패키지 공정은 대표적으로 그림에 지금 보신 바와 같이 자재입고, 절단, 접착, 결속, 성형, 보관 순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접착 공정인데, 접착 공정은 절단된 칩을 정밀하게 PCB 기판 위에 접착하는 공정입니다. 이제 여기에서 이 공정이 가장 중요한 공정인데, 이 접착 공정에서 이 화면에 보시는 그 접착 공정의 주요項目이 흔하게서 불량이라고 하다가 부적합분, 불량에 대한 부분인데요. 칩 깨짐에 대한 부분인데, 이 부분이 이제 요걸 스펙이라고 하는데, 측정 기준 25마이크로 이상 깨지면 부적합분으로 판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불량 자체가 지금 문제가 계속 재발하고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현장 사례이다 보니까 칩 깨진 이 부적합분을 이제 과다 발생시키는 부분 이쪽에 흔히 우리가 품질 특성이라고 하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개선을 하려면 그 잠재 원인을 도출하기 위해서 현업에서 많은 의견을 받았고요. 그래서 이제 원인 분석을 통해서 주로 저도 이제 반도체 장비, 즉 설비를 다루는 사람이거든요. 설비 쪽에 동작 부위별로 우리가 개선할 포인트를 찾자 해서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잠재 일을 바탕으로 해서 부적합품에 영향을 많이 주는 부분이 뭐냐? 이렇게 칩에 특징을 많이 주는 부분에서 현업에서 이제 우리가 보는 심각도라든지 발생도, 검출도 이 잣대를 가지고 중요한 원인을 도출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제 여러 가지 잠재 원인 중에서 두 가지를 핵심 원인으로 선정했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이제 두 가지 핵심 원인에 대해서 대책 수립으로 이제 개선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개선할 거냐, 그 다음에 방법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는데, 칩 탈착 가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독자적으로 한번 개발해보자. 그러면서 이런 아이디어가 있고, 그 다음에 압착기구는 이거 말고 또 다른 걸 개선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이제 대안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대책은.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사례를 말씀드리면, 이 칩, 먼저 칩 탈착 방식에는 대체로는 이제 기존에 핀 돌출 방식을 썼습니다. 핀 돌출 방식을 썼는데 이 부분에서 여기 밑에 핀이라고 하는데 핀을 밀어 올릴 때 아무래도 칩 위에 이 부분이 칩인데요. 이 응력이 집중되다 보니까 칩 깨짐이 이 분리, 칩을 밀어서 올릴 때 칩을 분리할 때에 칩 깨짐 부적합품이 발생하는 포인트를 그림으로 이렇게 표기를 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전에 우리가 현업에서 개선하기 위해서는 또 타사에서 어떻게 하느냐 이런 부분에서 논문 분석이라든지 이제 좀 벤치마킹을 했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 1차적인 벤치마킹과 논문 분석도 했는데 이제 2차적으로 또 현업에서는 설비업체, 여러 이제 반도체 장비 같은 경우는 여러 설비업체하고 또 디자인이나 그런 걸 좀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뭔가 합리적인 게 뭐냐 이런 부분을 찾아서 보니까 분리도 잘 되고 방리도 잘 되고 탈착이 잘 되는 부분으로 기구를 디자인으로 최종적으로 이제 그림 보시는 것과 같이 도면으로 디자인이 수정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좀 있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아까 이제 기존의 핀을 올리는 방식에서 다란이다 보니까 응력을 최소화하니까 단계별로 이렇게 밀어 올리는 작업을 해서 아이디어를 냈던 부분인데 여기에서 이제 상식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다란이다 보니까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분량을 잡고 들어갔는데 생산성까지 이제 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기존보다 좀 속도가 40% 떨어졌습니다.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개선을 다 하고 보니까 이거 어떡할 거야? 이런 고민이 솔직히 생겼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같이 여기 현업에서 이제 설비에 이제 그럼 이걸 보상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고민을 했는데 추가 대책으로 해서 이제 설비의 워싱 사이클 차트라고 해서 설비의 각 동작 구간을 이제 나열을 해서 그 다음에 개선안을 도출하고 그 다음에 중요 핵심 부위에 우선순위를 도출했습니다. 이제 최종적으로 반도체 동작되는 부분에 웨이퍼프가 있는데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세부 항목별로 구분을 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고정형 버퍼하고 그 다음에 시퀀스를 변경해서 시간을 보상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예전에 첫 번째 지금 사례를 말씀드렸지만 두 번째로 보면은 저희도 이제 똑같이 칩 깨짐을 개선하고 들어갔는데 칩 압착 기구에 대한 부분에 이제 기존에 저희들이 쓰던 부분이 고무 재질이었습니다. 위에서 이렇게 눌러주는 거. 이제 고무 재질이었는데 그 부분을 칩 고무 재질을 사용하다 보면 뭔가는 유리장은 압착성은 개선이 실제로 됩니다. 대신에 이제 반대로 보면 우리가 해본 작업이죠. 이물질 흡착이 같이 증가되는 그런 모순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같이 이제 현업에서 고민을 하다 보니까 물론 이제 트리즈를 배우는 사람들도 사실은 안 배우는 사람들이 있는데 기술 모순에서 우리가 이제 사실까지 반영을 아이디어를 실제로 고민을 하다가 이제 여러 가지 사실까지 중에서도 힌트를 주는 게 이제 두 번째 국부적 품질하고 다섯 번째 보이는 30 얇은 말 이 두 개를 구출을 했습니다. 이제 계속 아이디어를 끌어낸 거죠. 끌어낸 다음에 그것도 이제 바로 시작한 게 아니고 이 두 가지 중에서도 그러면 우리가 현업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 그 다음에 타당성 하냐 이런 부분을 체크인데 시각성, 가능성, 참여도로 해서 전체적으로 구성원들의 의견을 받아서 시각적이고 코팅이 체크되고요. 최종적으로는 사실은 그 구성을 한 분이 아이디어를 내서 폴리머 코팅으로 해서 개발을 했던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 이제 두 가지를 칩개짐에 대해서 본 두 가지 사례를 말씀드렸는데 반도체 칩개짐의 문제에 대해서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개선안이라든지 주요 문제별 그 다음에 결국 성과죠. 개선준비라든지 우리가 프로젝트 했던 기간 이런 거를 살펴보면 동일한 문제인데도 접근한 방식에서 차이를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부적합 품질이 사실은 두개 보면은 조금 낮긴 하지만 실제로 비슷하고 개선 기간에서 차이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궁극적으로 말씀드리면 반도체 제조 현장에 대한 지금 사례를 말씀드리고요. 지금 개선 소요 시간이 지금 B사례, 칩 압착 기구 재질에 대한 부분이 66% 개선되었고요. 그래서 돌이켜보면 이 B사례가 사실은 문제가 일어날 때 트리즈의 그 모든 상황을 우리가 현업에서 지금 적용을 했고 그 다음에 발명 원리라든지 좀 더 기존보다는 입체적인 문제로 개선 시간을 단축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은 현업에는 우리 조교대 근무를 하는데 보면은 트리즈를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계세요. 근데 현장 구성원들이 보면은 트리즈를 이때까지 해봄으로써 뭔가 문제 단계에서부터 뭔가 문제 인식을 정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힌트를 얻고 인식되는 것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제 좀 시사점으로 말하다 보면 반도체 현장에서 트리즈의 기술 모순 상황을 통해서 정리를 정확하게 하고 그 다음에 별개, 궁극적으로 이상적 결과, 예를 들면 생산성도 고려해야 되고 품질도 고려해야 되는 부분으로 생각을 해서 단축시켜주는 방안을 증명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칩개진 개선을 위해서 이제 기존과 다른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적절한 개선이 아닌 트리즈는 극한 이상의 이상적 결과로 우리가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앞에 보신 것처럼 처음부터 애초에 생산성에 대한 고려가 생각 불량을 잡고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간과한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또 우리 현장에서 흔히 보면은 예선을 할 때 저도 그렇습니다만 아이디어부터 먼저 도출하려고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뭔가 그러다 보니까 이 원인이 제가 현장에서 봤을 때는 현장은 사실은 바쁘거든요. 이용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현장에 다양한 문제를 하다 보니까 이제 첫 번째 몰라서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적합한 도구에 대한 부분에
어떻게 하면은 합리적으로 찾을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도 잘 모르는 부분도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저희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데이터 분석이라는 걸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합니다. 특히 뭔가 배선을 하고 최종적으로 최적화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포커스를 많이 맞추는 건 사실입니다. 다만 이제 목표가 또 충족이 되지 않았을 때에는 이에 대해서는 또 뚜렷한 내용식이 없습니다. 사실 이제 보고 옵티마이즈니까 최적화로 끝나는 부분이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제 따라서 이제 현업에서 과제 수행을 할 때에 대책을 바로 실시하기 전에 트리즈의 모든 상황,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트리즈의 모든 상황을 도출하고요. 이걸 바탕으로 뭔가 물론 우리가 40가지 배경 원리라든지 그런 자원구성 여러 가지 툴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그게 KPI, KPI 이상적 결과에 맞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봤을 때에도 앞으로 많은 분들이 문제, 창의적 문제 해결 이론이라는 틀리는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잘 아시겠지만 제가 공감하는 부분은 결국 해결하는 이론도 좋지만 창의적 문제, 우리를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그걸 많은 요소를 생각하느냐 이런 부분이 굉장히 현재의 강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저도 여기서 실제로 할 때는 분입 조장이었는데요. 과제 수행 시에 구성원들 역할 분담을 하잖아요. 다 구성을 하는데 솔직히 보면 이제 업무를 본인 업무를 현장에서 수행하다 보면은 협업이 솔직히 부족합니다. 자기가 하는 것만 하는 게 사실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그 구성원분들이 잘못한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과제 기술, 과제하는 분이 어떤 입체적인 관점에서 리딩을 해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결국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고하는 능력에서 굉장히 중요한 툴이라고 경험을 하고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